1강 조선왕실의 태교문화. 여러분, 임신을 축하드려요. 사랑스러운 아기와의 만남을 준비해 볼까요? 태교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언행을 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태교를 왜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산모의 경험을 태아가 함께 느낀다는 한의학적 학설과 유교의 수양론이 결합되면서 아이의 성품을 결정짓는 교육의 시작이 태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태아가 뱃속에서부터 듣고 느끼고 생각한다 여겼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1살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처럼 태교를 중요하게 생각한 선조들은 태교에 관한 여러 저술을 남겼는데요. 가장 오래된 기록인 태종 훈문부터 규합 총서까지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해평 윤씨 가문에서 내려오는 규범에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으면서 어머니를 닮기 때문에 태교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주당 이씨의 태교 신기에도 아이를 잘 가르치는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일을 시작한다며 태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교의 어머니의 역할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버지 태교의 중요성을 말하는 기록물도 있는데요. 빙허각 이씨의 규합 총서에는 아버지의 마음가짐과 행동 지침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사주당 이씨의 태교 신기에도 출산 직후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한 가정의 기륭화복도 아버지의 마음가짐에서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아버지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부모 모두의 태교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교에 대한 구체적인 법도로는 7태도가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산모가 아기를 위해 이 7태도를 꼭 지키도록 하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7태도는 미신적인 내용이 있지만 임신부의 유산이나 조산을 방지하고 임신부와 태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침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7태도의 제1도는 임신 중의 금기사항입니다. 유산 및 조산의 위험을 막기 위해 무리한 동작이나 위험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금기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2도 감정의 절제. 임신부가 스트레스를 피하면서 정서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과한 감정 표현의 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3도 태살이 있는 장소를 피하라. 피해야 할 장소로 온도가 일정치 않거나 어두워서 넘어지기 쉬운 곳 등을 금기 장소로 정해 임신부와 태아의 안전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1도부터 제3도까지를 3태도라 하여 중류 이하의 가정에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제4도 임신부의 품위. 시, 서, 예약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나쁜 말과 나쁜 생각을 피하며 태아의 심성을 바르게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5도 임신부의 태도. 임신부의 바른 자세를 통해 태아와 임신부의 안정을 돕고 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6도 태아의 기품 형성 강조.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의 기품이 형성된다고 생각해 임신부에게 기품 있는 물건들을 가까이 하고 몸에 지니도록 하였습니다. 제7도 임신 중 금욕. 금욕을 통해 남편이 임신과 출산에 관심을 가지고 태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가르침입니다. 7태도는 좀 더 신분이 높은 양반 집안에서 지켜왔다고 전해집니다. 아이와 함께 찾아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태몽이죠. 태몽을 꾸는 시기는 임신 전후, 출산 전후 등 일정하지 않고 임신부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들이 꾸기도 합니다. 선조들은 태몽이 성별뿐만 아니라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어 장래에 대한 예시로 풀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선조들은 태몽에 나오는 동물, 식물, 주변 환경 등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성별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태몽은 항상 아이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태몽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조임금은 탄생 전후로 상서로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고 궁인들이 영조가 태어날 보경당에 흰 용이 날아들어가는 꿈을 꾸었다고 전해집니다. 22대 왕인 정조의 경우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태몽을 꾸었습니다.
여의주를 문 용이 침상으로 들어오는 꿈을 꾼 뒤 성자를 낳을 징조라 생각해 흰 비단에 용을 그려서 벽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과거 선조들은 10달간의 태아의 성장 과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태아가 형성되고 성장하는 10달의 과정을 한 달씩 구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피 한 방울이 모여 배가 되는 것을 시작으로 4개월이면 태아의 형상이 갖추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엔 입과 눈, 귀가 완성되고 7개월부터 9개월까지 혼백이 자유로워져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10개월에 모든 오장육부가 통하게 된 후 아이가 태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왕실의 태교 문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에 편찬된 태산요록에 따르면 임신 3개월부터 본격적인 태교를 시작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거처를 별궁으로 옮겨 태교에 집중했는데요.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성현의 교육을 새긴 옥판을 외우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처소의 정숙을 유지했습니다. 검은고와 가야금 연주를 들으며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으로 만든 장신구를 어루만지며 예쁜 아기가 탄생하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왕비나 후궁의 출산이 다가오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구인 산청을 설치했습니다. 왕비를 위한 기구인 산실청은 3개월 전에, 후궁의 출산 시에는 1개월 전 호산청을 설치해 임신부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산실청은 내의원 의관과 의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산모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산실을 관리하며 필요시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할 약을 제조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산실청이 조직되면 산실청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하지만 왕비의 출산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후궁의 출산 기록인 호산청 일기 2건이 남아있습니다.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 영친왕의 생모인 순헌 황귀비 엄씨의 출산 기록입니다. 후궁의 출산은 선조 이전까지는 궁궐 밖의 친정에서 이루어졌으나 1580년 수의정 씨가 친정에서 출산 중 난산으로 사망한 일을 계기로 후궁도 궁궐에서 출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자식이 꼭 부모를 닮는 것이 아니며 교육, 즉 태교를 통해 사람의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기고 태교를 중시했습니다. 왕조의 번영과 지속을 위해 왕손의 출산은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왕실에서는 임산예지법이라는 글을 통해 출산,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임산예지법은 출산을 전후한 시기 산모가 조심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출산 장소의 환경과 산모의 주의사항, 음식 등을 설명하고 출산 직후에 몸을 풀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태독을 제거하는 방법, 젖 먹이는 방법, 탯줄 자르는 법, 아기를 씻기는 법, 옷 입히는 법 등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해 해야 할 방법들도 실려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출산은 매우 힘든 일이었고 산모와 아이가 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왕실에서 행해졌던 태교 문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새로운 생명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어머니 뱃속의 태교부터 소중하게 행해왔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왕실 태교 일기장 만들기 체험. 다음은 전통 방식인 오침 안정법을 이용해 왕실 태교 일기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내드린 키트와 개인 준비물을 준비해 주세요. 처음은 키트 속에 있는 비단 표지 한 장을 안쪽으로 뒤집고 속지를 표지의 가운데에 맞춰 올린 후 송곳으로 테두리를 그립니다. 송곳으로 그린 선을 따라 안으로 접은 후 4개의 모서리 부분은 가위로 잘라냅니다. 접어넣을 시접 부분에 풀칠을 해서 안으로 접어 붙입니다.
비단 표지의 한지 부분에 꼼꼼하게 풀칠을 해서 한지 종이와 함께 붙입니다. 표지 2개 모두 만들어주세요. 표지 한 장과 속지를 집게로 집어 고정하고 속지 구멍에 맞춰 표지에 구멍을 냅니다. 나머지 표지 한 장도 똑같이 뚫어주세요. 비단 표지가 앞 뒷면으로 오도록 속지와 합쳐 정리해주세요. 합친 책은 구멍 뚫린 부분을 왼쪽으로 두고 속지의 가운데쯤에서 바늘을 넣어 책 묶기를 시작합니다. 속지 안쪽에 실을 조금 남겨두고 위에서 1번, 즉 위에서 2번째 구멍부터 번호 순으로 진행합니다. 영상과 키트의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다 묶어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오면 남겨두었던 실과 매듭을 2번 지어주세요. 완성된 책에 제목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왕실태교 일기장에 실려있는 수원박물관 소장 서예 서화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뒤편에는 처음 만날 아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기다리는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적어보세요. 새로운 생명인 아기에 대한 소중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같습니다. 조선시대 왕실태교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아기에게도 그 소중한 마음을 전해주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